mother 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말씀 속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영적인 분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교회 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가정식탁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양곡 듣고 오늘의 식탁 손님 모시겠습니다. 어노인팅 찬송가 2집에 있는 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에 이끌려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의 식탁 손님이신 정윤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1997년부터 기독교계 기자 생활을 시작해서 23년째 해오고 있는 기독교 포털뉴스 기자 정윤석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 입사한 언론사가 이단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이었어요. 제가 배운 일은 한국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여화증인, 안상홍 증인의 몰몬교, 구원파 등 소위 말하는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곳에서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들 토대로 이단 분별에 대한 오늘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저희 마더와이즈와 또 함께하고 계신 부분도 있죠. 네, 영광이죠. 네. 이제 제가 배포하고 만든 자료들을 마더와이즈에서 같이 활용도 해주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또 저희 한 달에 한 번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 모임을 하길 원하시는 그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예. 세미나를 열고 있는데 예. 그 세미나에 참여하길 원해요 하고 신청하시는 교회들을 예. 한번 이렇게 봐주시잖아요. 제가 필터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한 교회인지 예. 또 아닌지 예. 네, 정말 중요한 부분들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목사님, 저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보호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예. 너무 감사한 부분인데 예. 근데 목사님은 현장에서 예. 이 이단 문제, 그 실태에 대해서 피부로 예.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많이 느낍니다. 제가 취재기자 생활을 하기 전에 이단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만 빠지는 줄 알았어요. 나쁘게 말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사람들만 빠지는 줄 알았는데 취재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평범하게 볼 수 있는 대단히 착해 보이는 사람들, 네.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를 20년, 30년 동안 다녔던 분들, 좀 가깝게 얘기하면 내 옆에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이 빠지는 게 이단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단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혐오적으로 가기보다 내 자녀가 빠질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얼마 전에 마더와이즈 사무실에 전화 한 통이 왔었어요. 아, 그래요? 예, 남편분이 전화하신 건데 예. 아내분이 교회가 아닌 외부에서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 모임을 모집하는 것을 보셨대요. 예. 막 가판을 펼쳐놓고 배너를 세워놓고 모집하는 중이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말씀으로 자녀 양육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어. 신청을 하시고 한 두어 번 가셨는데 예. 이 남편분이 볼 때는
저희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 모임은 하나님 말씀 보는 예. 그런 모임이잖아요. 예, 예. 근데 교재도 없이 이렇게 하는데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본부에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또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남편께서 굉장히 지혜롭게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이단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골든타임은 이미 이단에서 성경 공부하는 맛을 알아버리면 끝나버려요. 네. 누가 말려도 이거는 사탄이 내가 진리의 길을 가니까 방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계가 되면 사실 손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네. 근데 남편께서 손을 쓰신 상황은 2번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초창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판단하고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마더와이즈 본부에 연락해서 확인을 하시는 작업을 했어요. 네. 그 지혜롭고 빠른 대응이 사실 아내가 이단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을 막은 거라고 보여요. 네.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리만 건너면 이단으로 가는 거고 다리를 안 건너면 이단에 안 빠지는 건데 그 다리를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라고 하는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통교회에서 이단으로 가려고 해도 성경 공부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건너가게 돼 있어요. 그 다리만 끊어내면 사실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아까 말씀하신 가판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홍보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거든요. 교회에서 확인도 되지 않은 성경 공부만 안 하는 것도 사실 이단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 남편분에게 제가 좀 감사드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네. 진짜 얼마나 다행이셨어요. 다행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상한 곳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어 번 간 그 아내분은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이럴 때. 두어 번 간 경우에는 가족이 그걸 좀 유심히 체크한 게 필요해요. 교회에서 검증하지 않은 성경 공부였다는 것, 그리고 본부가 허락하지 않은 과정이었다라는 것, 이게 확인이 되면 그 단체가 사칭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면 건강하거나 좋은 의도로 갖고 하는 성경 공부는 아닌 게 분명해요. 그러면 주변에서 그걸 확인했으면 바로 본부라든가 이단 상담소가 있거든요. 전국에. 인터넷 사이트에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라고 치면 네. 성경 공부 과정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검증한다고 할까요?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있고 기관이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예. 주시겠어요? 진용식 목사님이 대표로 있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입니다. 네. Jesus114.net 여러 유사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네. 꼭 여기를 들어가셔서 네,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상담소 협회. 협회에 예. 들어가셔서 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예. 꼭 다른 것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건 이제 가족들이 해주신 일이고 들어간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들어가셨는데 말씀이 너무 재밌는데 이단들은 꼭 요걸 얘기해요. 지금 하는 성경 공부를 가족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목사님께 절대 말하지 말아라. 요 멘트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단에 빠지는 건 세뇌거든요. 네. 그럼 세뇌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확보가 돼서 그 사람이 푹 담궈져야 돼요. 요거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커트를 시키는 사전 작업이 뭐냐면 그걸 입막음 교리라고도 하거든요. 내가 배우고 있는 걸 남들에게 누설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단에서 꼭 가르쳐줘요. 그래서 바꿔 얘기해서 성경 공부를 딱 갔는데 복음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고멘트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걸 남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네. 요 멘트를 하면 100% 이단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멘트가 그냥 강사가 멘트만 하는 게 아니고요. 꼭 성경 구절을 펴서 확인시켜줘요. 네, 예를 말씀이랑 연결시켜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돼 있으니까 요거를 어기면 안 되겠구나라는 어떤 진리의식과 혼합된 그런 사고를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자 말씀에 씨가 뿌려졌을 때 길가에 뿌려졌는데 이 말씀이 드러나면 새가 사탄이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뺏어가기 위해서 날아온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걸 남한테 드러내지 말아라. 네. 어떤 일정한 기간이 되기까지. 이렇게 되면은
성경 공부를 간 사람이 성경만 놓고 공부하기 때문에 자기는 진실로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생각해서요. 남한테 얘기 안 해버려요. 이러면 이단에 빠지는 게 1, 2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심지어는 1년이 되도록 가족이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네. 이게 시작점이 뭐냐면 입막음교리. 남한테 얘기하지 말아라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요 한 가지만 명심하셔도 사실 이단에 빠지는 거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마음이 한 발짝을 내딛는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었겠다 싶은데요. 그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 예. 목회자와 허락을 받은 그런 성경 공부, 예. 저희가 그런 것도 참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검증하고 허락한 성경 공부를 하고 안 하고가 이단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를 가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본부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예. 지금 마더와이즈 공부를 하고 있는 검증된 교회들이 이렇게 소개돼 있거든요. 예. 예, 그것들을 좀 활용하시거나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예. 것 같습니다. 네, 마더와이즈 시간 정윤성 목사님과 영적인 분별력 우리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양곡 한 곡 더 듣고 계속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의 나라 세우소서 들으셨습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기독교 포털 뉴스의 기자로 사역하고 계시는 정윤성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하면서 그 캠퍼스 안에서 예. 이단들이 포교를 목적으로 예. 접근하는 방식들이 너무 다양하고 치밀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치밀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참 걱정스럽다 싶거든요. 예. 대학가는 이제 이단의 황금어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젊고 그리고 열정적이고 뭔가 자기 인생을 걸고 올인할 대상을 많이 찾아요. 그것이 직업이든 어떤 종교적인 행위이든 그것을 찾을 때 이단이 들어가면 이단들은 그 자기 단체의 미래를 완전히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젊은 사람, 젊은 인력들에게 포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데요. 야, 그 대학교 그 아이들을 그 캠퍼스를 황금 어장이라고까지 여기는군요. 생각하죠. 예. 건전한 선교단체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단 사이비들도 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여기서 잠깐 뭐 이단이란 뭘까라는 원론적 개념 정리를 간단하게라도 하고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요. 네. 이단은 달을 이자 끝단자를 써요. 그래서 처음엔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더 나아 보이는데 마지막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단은 정말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정신병자나 이상한 사람들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 많이 보는 것 같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단 단체 사람들은 그 종교적 행위를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마지막은 다르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이단이란 개념에 담겨 있어요. 이단 사이비는 사람의 건강하고 행복해야 될 인생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저는 불량식품 같은 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이 접근을 할 때 끝이 다르다. 네. 처음은 순한 양처럼 접근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학가에서 대표적으로 포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설문조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름이 뭐예요? 뭐 전화번호 뭐예요? 뭐 이렇게 묻고 다가오는 게 아니라요. 그 당시 사회의 이슈들을 갖고 설문조사를 해요. 네. 예를 들면 호날두 선수가 이번에 유벤투스 팀으로 와가지고 경기에
뛰질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설문조사된 내용을 그걸로 길거리에서 정말 자기 또래의 젊은 대학생 같이 보이는 어리고 예쁘고 멋있는 청년들이 다니면서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떤 기관에서 나왔습니다. 그 기관에는 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가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뭐 마더와이즈 여러 가지 뭐 상담 심리협회입니다. 네, 그 사칭할 수도 있는 거군요. 사칭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설문에 응하는 사람이 이거는 건전한 기관 같은데라고 착각하도록 사칭을 네. 해서 다가가는데요. 이슈들이 그래요. 최근에 호날두 선수가 왔는데 뛰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다니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되면 자기가 관심 갖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쉽게 설문조사에 응해요.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다녔고요. 네. 지금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이슈로 설문조사를 다닐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대학가에서 포교하는 대표적인 설문조사 방법이고요. 그리고 대학에 입학한 친구들에게는 뭐 토익 900점 따기 그리고 대학 생활을 잘 하려면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진로와 관련된 대학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캠페인, 세미나들을 열어서 포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우리 대학생들이 이단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는 뭐냐면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수능을 끝낸 고3 학생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학에 가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보다 이미 고3 수능 마치고 엄마 아빠 몰래 수능 끝난 이후에 성경 공부해서 이단 신도가 된 다음에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뭐 근데 그 포교 방법은 너무 네. 안 빠질 수가 없는 그런 방법들이 예를 들어서 이단에 빠진 대학 선배들이 있어요. 그 선배들이 자기 출신 고등학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 예를 들어서 대학 선배들이 치어 댄스나 모델 이런 데 관심 많은 이단자들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전공을 갖고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희들이 대학에 가서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고3 수능 끝난 친구들 무료로 저희들이 후배들 가르쳐주고 싶어요. 우리 홍보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면 선생님은 이단인지 사입인지 모르고 홍보를 하도록 해주시거든요. 그럼 네. 수능 끝나고 얘네들이 학급마다 돌아다니면서 나 너희들 선배인데 대학 가서 지금 이런 활동하고 있어. 요 근처에 치어댄스 모델 강습 교습실을 열었으니까 너희들 무료로 가르쳐줄게. 와. 그러면 수능 마친 애들이 춤 배우고 노래 부르고 모델 뭐 여러 가지를 배우기 위해서 가요. 그러면서 밥 사주고 빵 사주고 커피 사주고 영화 보여주고 모든 걸 다 간까지 빼줄 정도로 네. 헌신해요. 그러면 이 선배들이랑 연결해서 성경 공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부모님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렇게 성경 공부로 들어갈 때 예. 항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회자에게 그 멘트 얘기하거나 100% 합니다. 예.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단체가 조금 이상하다. 예. 좀 알아봤더니 이단인 것 같다. 예. 이럴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곧바로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교리적으로 이 사람이 마음을 뺏겨서 다니면 교리를 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관계성 때문에 들어간 경우는 더 회복이 사실 오래 걸리고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 관계를 깨고 나와서 여기서 관계를 새롭게 형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관계 형성을 이단에서 관계 형성을 한 경우에는 사실 가족 관계도 깨고 갔을 거고요. 모든 자기와 관련된 관계를 깨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갔기 때문에 다른 데의 관계성이 아주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깨고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회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100%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가족이 붙들어 줄 때 이단에서 관계를 형성한 사람도 내가 여기를 나오면 누가 나를 붙잡아 주지 할 때 내 가족 공동체가 있지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족이 놓지 않고 손잡아 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교회 공동체에 할 일도 많습니다. 신천지에 이단에 있다가
사입인 줄 알고 나왔어요. 근데 다시 들어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신 예,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신천지 나왔는데 누가 내 손 잡아주고 나 힘들 때 위로해 줬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난 신천지로 갔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왔을 때 교회 공동체가 이단에 있다가 나왔다고 굉장히 혐오감을 갖거나 배관시하거나 그 네.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여기에 자리를 못 잡게 막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람이 정말로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족 관계의 대안 공동체로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가갈 때 저는 회복의 길은 열린다고 봅니다. 네. 네, 오늘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에는 우리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정윤선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목사님, 예. 제대로 말씀 배우고 예. 잘 알아서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가정들, 예.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우리 그분들에게 오늘 시간 마무리하시면서 말씀 부탁드려요. 예. 평범한 게 가장 위대한 겁니다. 가정 식탁이라고 참 좋은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가족과 함께 식탁을 마주하고 식탁만 마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또 설거지, 빨래, 우리가 행해야 될 가정 안에서의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소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유지하고 지켜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 그리고 회사 생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마더와이즈 가정 식탁에서 우리 영적인 분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방법들 이야기해 주신 우리 정윤성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포털 뉴스에서 기자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정윤선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마더와이즈 방송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들어오시면 방송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고요.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